자, 맨체스터 시티 대 레스터 시티입니다. 맨시티가 미끄러지고 있는 동안에 이 레스터 시티가 굉장히 선전을 했죠. 지금은 이 팀이 2위고 있다. 순위하긴 했지만 3위입니다. 워낙에 리버풀이 여기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쫓아가기 버거웠습니다만 기세는 뭐 워낙에 대단하다. 로저스 감독이 다시 한번 평가받는 어떤 그런 느낌이다. 야망 있는 남자야. 로저스도 사실 리버풀에서 보면 물론 리버풀 팬들에게 좋은 기억을 막 남겨준 감독은 아닙니다만 수완지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발전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 리버풀 때 일부 선수에게 좀 기대는 점, 수아레즈, 그 다음에 시즌 말미로 갈수록 좀 떨어졌던 점, 그런 거는 좀 아쉽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아주 못했던 감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2위라는 기록도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셀틱에서 발전하고 온 것 같다. 로저스는 좀 많이 좋아진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경기 4승 1패, 최근 경기 4승 1무 두 팀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노리치전 무승부 전까지 노리치전은 전체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라 그러지? 이런 얘기를 함부로 꺼내긴 그런데 뭔가 조금 레스터가 노리치를 약간 좀 졸로 봤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느 다른 경기보다는 조금 몸이 무거운 느낌이었거든요. 뭐 8연승 달려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흐름상 한 번은 좀 끊어질 때가 됐을지도 몰라. 노리치전 무승부하면서 8연승 끊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무패. 자, 맨체스터 시티는 4승 1패 하는 동안 5경기에서 15골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많은 득점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승점 35점, 승점 39점, 넉점 차, 리그 3위, 2위 넉점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레스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바뀌진 않습니다. 리버풀이랑의 거리는 제법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쫓아가야죠. 부지런히 쫓아가야 됩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리그 레스터와 5번 맞대결에서 4승 1패 굉장히 좋죠. 기본적으로 15, 16 시즌에 레스터가 우승하는 이 동화를 썼습니다만 이 팀이 맨체스터 시티에 이렇게 대항할 정도로 좋았던 경우는 뭐 거의 없었으니까 굉장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2016년 2월 이후 홈 연패는 없다. 이때가 펠레그리니 감독일 거예요. 예. 자, 이거 이 이후에 홈 연패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패배를 보면 3대1로 졌는데 그 다음에 토트넘한테 졌다. 그러니까 연패를 가장 최근에 안긴 팀 중에 하나가 레스터다. 레스터 토트넘이 연패를 먹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 펠레그린이잖아. 그 다음에 펩이 부임했잖아요. 펩은 절대 홈 연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홈에서 극강이죠. 무리뉴나 펩같이 최고의 명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홈을 요새로 만드는 데는 뭐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2010년부터 리그 249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50승을 달성하는 이번 경기 이길 경우 250승이 달성이 되죠. 두 번째 팀이 되는데 첫 번째 팀은 당연히 맨유입니다. 자, 케빈 데브라이너가 9개 도움으로 어시스트 부문 1위. 뭐 지난 아스날전이었죠. 2골 1개 도움이었나요? 2골 2개 도움이었나요? 그 3골 들어가지. 2골 1개 도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때 이제 또 스탯을 빡빡 쌓아주면서 공격 포인트 15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 보겠습니다. 최근 맨시티 원정 3번에서 모두 다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 원정 4경기에서는 모두 다 승리를 하고 있다. 원정 성적이 좋은데 17득 1실점 밸런스 쩔죠. 1부 리그 원정 5연승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 레스터가 맨체스터 시티를 잡게 되면 1부 리그에서 클럽 역사상 첫 번째 5연승이 기록이 됩니다. 자, 이번 시즌 선제골을 넣으면 승률이 100%,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일단 첫 번째 골을 딱 넣는다. 그러면 자신이 먼저 잡은 승기와 이 승점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이미 바디 프리미어리그 16골로 득점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득점 연속 기록은 9경기에서 깨졌죠. 지난 노리치 시티전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8경기, 9경기인가 하여튼 깨졌고 공격 포인트가 19개. 어마어마합니다. 예, 대단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이미 바디가 이 치명적인 역습 상황에서 어떤 골 결정력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에 연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공격수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 나이에 87년생 1부 리그에 데뷔한 나이를 생각을 하면 이런 하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자, 부상 이슈는 일단 레스터는 매티 제임스 장기 부상이죠. 이 선수 말고는 부상이 없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 라포르트와 사네는 내년 1월 정도에 복귀를 한다고 하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어떤 그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라포르트는 후방 빌드업과 점유 공격 시발의 조타수가 돼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고 로이 사네는 공격의 폭을 제공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또 겨울에 바이언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노심초사 뭐 모르겠어요. 사네를 팔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맨시티 팬 중엔 전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 정도 선수 이거 있으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쉽게 구할 수 없거든요.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속도,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다 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스타일의 윙어라면 이 선수는 굉장히 좀 직선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왼발킥 좋고 이런 선수 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존 스톤스 부상이죠? 연말 복귀. 아게로, 다비드 실바 모두 다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좀 위안이 되는 맨체스터 시티 소속입니다. 소식입니다. 예. 자, 출입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지난 아스날전이었죠. 4-2-3-1로 나왔습니다. 로드리랑 귄도안이 나왔었고요. 포덴, 케빈 데브라이너, 스털링, 제수스가 나왔습니다. 스털링이 오른쪽으로 펼치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 공간을 필 포덴이 왼쪽에 치우치면서 중앙 쪽으로 같이 이 중앙을 좀 엮어줬죠.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 공격의 핵심은 무조건 KDB입니다. 이 선수의 공격이 무뎌지거나 이 선수가 막힌다? 그 경기 안 풀립니다. 리버풀전도 그랬고 맨체스터 더비도 그랬죠. 자, 근데 케빈 데브라이너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이 자리가 최적의 자리라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자유롭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더미가 필요하다. 어그로가 필요하다. 수비수들을 뻗겨내줘야 된다. 카일 워커의 오버래핑 혹은 윙어들이 이 어떤 공간을 확보해줘서 수비수를 끌고 나간 다음에 이 빈 공간에서 크로스를 쫙 올려줘야 된다. 자, 그런데 베르나르도 실바든 리아드 마레즈든 베르나르도 실바의 폼이 최근에 좋지 않고 마레즈의 폼이 좋은 것과 별개로 이 두 선수는 둘 다 실바든 마레즈든 안쪽으로 접고 치고 들어오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겹침도 있고 그럼 케빈 데브라이너가 또 중앙에 쏠린단 말이에요. 리버풀전이었죠. 원톱 밑에 위치했던. 근데 여기보다는 케빈 데브라이너는 약간 우측 아래로 좋아한단 말이야. 이른바 우측 메잘라. 그런데 이 굉장히 영리하게도 펩 감독은 아스날전에서 스털링을 오른쪽에 정발 배치하고요. 항상 최근에는 사네가 부상당한 다음에 역발 배치를 했죠. 필 포덴을 왼쪽에 배치를 한 다음에 중앙에 이 중원 싸움을 좀 도와주게 만듭니다. 스털링이 우측에 있다? 이 선수도 물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사이드에 수비 선수를 좀 달고 나갈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공간이 나. 그리고 필 포덴도 중원에서 싸워주면서 또 이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 중원 중에서는 굉장히 날렵한 선수. 중앙 좌측 배치하면서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네 마음대로 해. 이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줬다. 케빈 데브라이너를 위한 판을 깔아줬고 그것이 초반에 적중하면서 뻥뻥 중거리 막 빡빡 빠라박 빡빡빡빡 이렇게 들어가면서 경기 끝.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국 이 경기 다시 바꿔요. 다시 바꿔볼까? 근데 똑같이 돼. 네. 스털링은 여기서도 또 털고요. 왜냐면 아스날 수비가 엉망이니까. 그래서 이 펩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전술적으로는 대단한 감독이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명장들은 다 어떤 이런 전술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한번 비틀어 본 것도 성공을 했다. 저는 그래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할 때도 결국에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그 방법은 케빈 데브라이너에 대한 활용이라고 했을 때 공격적인 부분,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거를 써보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그컵에서 옥스포드죠? 콜체스터라고. 옥스포드를 이겨서 이제 맨체스터 더비가 리그컵 4강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리아드 마레즈, 스털링,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정도가 출전을 선발로 했어요. 1군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앙헬리뇨라거나 칸셀로가 득점을 했죠. 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엄청 부담이 된다까지는 아니다. 그게 이제 이 얘기는 아스날전 0-3이었잖아요. 저는 5-0 나왔어야 된다. 제수스가 2골을 더 넣어야 됩니다. 이 선수 97년생인데 되게 나이가 어린 선수예요. 래시포드랑 동갑입니다. 다니엘 제임스도 97년생이죠. 그러니까 아직 창창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제법 기회를 많이 받은 선수입니다. 펩이 왔을 때 오히려 아게라보다도 더 기회를 많이 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뭐 제수스는 나름 억울할지 모르죠. 나한테도 기회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맨체스터 시티나 이제 최상단의 빅클럽 팀들은 서브 공격수도 잠깐 나와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바라요. 계속 선발로 나와야 되는 선수는 그거대로 있고 이 선수가 일단 서브 공격수가 나는 선발에 나와야 잘해요. 그럼 그 선수는 이 팀의 서브 공격수가 아닌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수스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찰 거다. 마뜩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예,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자, 레스터 보겠습니다. 주중 리그컵 아까 에버튼이랑 경기를 했었죠. 승리하고 4강에 진출한 건 좋습니다만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굉장히 좀 많은 체력 소모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유럽 대항전을 뛰지 않는 레스터입니다. 그 점이 레스터가 가진 강력한 장점이나 장점이자 강점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가 비교적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막 지금 로테이션이 돌아가면서 선수들 바꿔 끼기보다는 좀 쫙쫙쫙 비슷한 베스트 11 라인업이 좀 이어가고 있는 레스터거든요. 비슷하게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에 굉장히 공격이 좀 무뎌진 느낌이 들고 예전보다 강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좌우 풀백입니다. 맨디 망, 진첸코 원래 풀백 아님. 그렇잖아요. 앙헬리뇨 수준. 오른쪽 워커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력이 넘쳐 보이는 그 워커의 모습이 아니다. 펩의 축구, 아니 현대 축구의 전술가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펩의 축구는 풀백의 이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언더래핑, 인버티드 풀백 다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풀백들이 이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좀 안 드는 와중에 벤 치렐과 리카르도 페레이라는 로버트슨과 아놀드를 제외한다면 압도적인 최고의 풀백 라인이다. 여기만 빼면. 그러니까 제 느낌은 로보 아놀드가 여기 있어. 그 다음이 만약에 이를테면 레스터야. 그럼 맨시티는 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전 여기 이쯤 있는 거 아닌가. 사이가 갭이 좀 있다. 이 선수 정말 잘합니다. 공수 다 좋고요. 특히 이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페레이라는 좀 공격에 쏠린 선수 아닌가 싶은데 페레이라도 태클을 엄청 잘해요. 많이 하고요. 좋은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KDB라면 이쪽은 수비적인 부분을 하나 얘기를 해보죠. 바로 은디드입니다. 지금 레스터시티는 4-1-4-1 두 명의 공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도 그렇고요. 이 선수들을 바치기 위해서 이 선수들에게 최적의 어떤 공간과 공격적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가 바로 이 은디드인데 캉테가 지금은 뭐 생각이 안 나는 것까지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대체자를 찾았다. 오히려 캉테가 가끔 가다가 이를테면 완야마 뭐 덴벨레였었나 무사 덴벨레 시소코 라인이었었나 한번 피지컬로 찍어 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캉테가 어려워하죠. 그럼 당연하지. 캉테는 키가 큰 선수가 아니니까. 근데 은디디는 그런 면에서는 강력하죠. 키 선수 되게 어리고 아직도 어려요. 네. 이 선수 아직 96년생일 겁니다. 태클 인터셉트 지금 현재 리그 최다. 로저스가 이야기하기를 압박 전술의 필수적인 선수다.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투박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은 나아진 느낌이고요. 공을 다시 빼앗아 오는 리커버리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은디디가 케빈 데브라이너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2위, 3위 간의 대결이고 리버풀과 이 격차가 좀 있습니다만 굉장히 축구적으로 재미있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경기 이번 라운드 뭐 역시 빅매치죠. 토트넘 대 첼시입니다.